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오후입니다. 맹추위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 대검찰청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기 위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징계위원회 지금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한마디로 지금 법무부의 정한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검사징계위원회는 일단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법도 절차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면은 지금 정한준 교수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면서 문재인 대통령 목에 걸 밧줄을 갖다가 하나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정한준 교수, 그다음에 신성식 반부패부장, 강력부장 대검에 이걸 갖다가 기피 신청했습니다. 기피 신청한 이유는 뭐 정한준 교수는 여러 곳에서 일반 중립성과 어떤 뭐 독립성을 갖다가 확보하기 어려운 발언을 수차례 해왔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특히 보면은 뭐 흔한 얘기로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러 곳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건 심판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신성식 반부패부장, 강력부장은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죠. 그 관련된 채널 A,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그거 갖다 KBS에서 흘려갖고 뭐 KBS에서 채널 A 사건 오보, 이 채널 A 사건 오보로 KBS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KBS 쪽에 흘린 것으로, 즉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를 갖다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신성식 반부패부장, 강력부장이 과연 심판의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어떠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단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7명을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한준 교수가 직권으로 1명을 갖다 증인으로 더 채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정한준 교수가 심재철 국장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도 이게 웬 엉뚱한 짓인가 의아했다고 합니다. 이거 불감청 고소원이죠. 사실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닷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전격적으로 증인 신문을 갖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아니 심재철 국장이 이른바 1인 5역, 뭐 제보도 했고 검찰 역할도 했고 판사 역할도 했고 그리고 뭐 배심원 역할도 하고 이제 심지어는 증인 역할도 하려는 판에 갑자기 돌연 정한준 교수는 아마 그 사이에 무슨 어디선가 사인을 받았겠죠. 야, 그 심재철 국장 그거 증언하면 안 된다. 그 증언하게 되면은 신문이냐 갖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하고 묘한 신경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우리도 신문하겠다고 나섰을 때 불편한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 심재철 국장이 더 공공해지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연 오늘 당일날 증인 신문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럴 거면 왜 정한준 교수는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앞서 지금 정한준 교수는 과연 해임이냐, 6개월 정직이냐, 3개월 정직이냐, 아직도 보면 뭐 사인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권력의 신부에서는 해임을 해서 후폭풍을 일으키느니 차라리 정직을 통해서, 즉 직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누리면서 대검차장을 새로 임명하고 그 대검차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검찰을 갖다 쥐락펴락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월성 1호기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이런 사건들을 유야무야하겠다 하는 그런 뭐 속내를 갖다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뭐 그것이 해임이 되었던 정직이 되었던 어떠한 경우든 간에 지금 보면 현재 이와 같은 엉터리 심판 같고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엉터리 심판, 엉터리 배심, 엉터리로 해갖고 나중에 역사에 어떤 단죄를 받으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한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의 목을 잘라서 그 자른 목 갖고 잘린 목 갖고 문재인 대통령 목을 갖다가 매달 밧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흔히 방송 등을 통해서 사극을 보면은 그 막 역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정치적 반대자가 되었던 뭐 심한 고문을 합니다. 주리를 털고 압슬형을 가하고 그러면서 끝내 받아내려 하는 것이 공초의 수결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계위에서 보면은 정한준 교수하고 이제 신성식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기각하고 또 증인신문 당일날 심재철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돌연 취소하는 모습 보면서 왕조시대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완구 변호사나 이서공 변호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왕조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시대에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압슬을 가하고 주리를 틀고 낙형을 가하고 하면서 끝내 그 앞에 들이대고 하는 게 뭐냐니까 공초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수결. 이 공초라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하나하나 기록을 다 놔둡니다. 기록을 다 적습니다. 기록을 적어서 나중에 본인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선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끊임없는 당파 간의 싸움, 출척과 환국이 벌어지고 이쪽 세력이 다시 한 5년 6년 만에 재집권했을 때 상대방 묵사발릴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당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그 당시 이렇게 너희가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 윤석열 건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공초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초 그냥 공초도 남기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은 비밀로 감추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나마 다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보면 심재철 국장은 셀프 기피 신청에 대해서 셀프 기각하는데 했다가 막판에 쑥 빠지고 또 그 순간에 또 정한준 교수는 심재철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뜨거라 해갖고 오늘 증인신문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의 KBS 오보에 결정적 이런 정보를 준 사람으로서 지금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신성식 반부패부장 강력부장을 갖다가에 대한 이 사람은 심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기피 신청도 아무 이유 없이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난장판 놔뒀을 때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절차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하게 훼손된 이 사건을 갖고 바로 되짚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주도했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의 목에 밧줄을 걸어서 당길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한준 교수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드디어 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에서 바로 사인 제가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즉시 시행되죠.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에도 책임을 안 졌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다 행사했던 것은 죄송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초기 2년 반입니다. 전직 대통령 잡아놓고 한 사람 물론 직전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고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묵사발 내고 그와 같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 사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그들에게 마치
먹이를 주듯이 이런저런 것을 갖다가 믿기로 해서 흔한 얘기로 권력의 죽으로 만들었던 것은 검찰 스스로가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 권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안 진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허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뭐 민주적 통제를 얘기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얼마나 민주적 통제 잘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툭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사실 검찰총장을 갖다 핫바지를 만들었죠. 거기다가 사상 유례 없이 검찰총장을 갖다가 징계하겠다고 6가지 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지금 오늘 검사 징계위원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뭐 굳이 꼭 무슨 뭐 공수처가 있어야만이 공수처가 보면 검찰을 갖다가 검사들을 쥐락펴락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말은 정확히 하십시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 퇴임 후 뒤가 캥기니까 지금 공수처, 민변 출신의 공수처로서 어떻게 하든지 검찰의 어떤 수사망을 갖다 피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판사나 검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공수처도요, 정권 바뀌면 새로운 권력에 또 앞잡이 노릇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칼날은 1200평의 대지에, 그중 물론 790평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거죠. 거기 있더라도 검찰의, 아니 공수처의 칼날은, 검찰과 공수처의 칼날이 동시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공수처가 어떻게 독재와 연결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간다. 아니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당신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니 국민들이 당신을 바보라는 겁니다. 바로 공수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갖다가 수사 및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게끔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수처장도 임기 3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음 정권 바뀌면요, 공수처장 당신들이 뭐 KBS 이사나 뭐 등등등 그리 쫓아냈던 방법으로 아마 당신이 지명한 공수처장도 좌불안석, 아마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공수처장 하고 싶으면 새로운 신권력에 아마 괜히 부합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지금 헛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헛꿈은 애진하게 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는 공수처가 있었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요, 특별감찰관 제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나마도 맞대 들고 싸운 것은 제 기억에도 거의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송광수 검찰총장이죠. 자기의 목을 툭툭 쳐가면서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라고 중수부 없애겠다고 그럴 때요. 그러면서 또 당시 중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옥죄어 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총장 좀 봅시다 할 때 안 만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맞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마 공수처가 됐던 특별감찰관이 됐던,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대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수명을 다했을 때 바로 썩을 대로 썩고 제대로 재임 기간 중에 정리되지 않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죽은 권력은 공수처라는 하이에나, 검찰이 흔히 사냥개라 그러면요, 공수처는 아마 하이에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심지어는 공초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정말 무리의 무리를 거듭하면서 지금 윤석열 목을 자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형태
결론이 나던 당신들은 역사 공부가 부족한 탓인지 공초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그래서 바로 머지않은 세월 내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